안녕하십니까. 12월의 3주차 토경마일인 12월 13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거픈 장석입니다. 지난주 일요일까지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다가 주중에 좀 많이 풀렸다가 오늘 금요일부터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보상으로는 금요일 저녁 때부터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좀 예보돼 있고, 내일 토경마, 일요경마, 영하 8도, 9도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마일날 지난주 못지않은 좀 만만치 않은 강추위 속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굉장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겨울은 춥다는 느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년도 겨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좀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기 때문에 또 옷 좀 단단히 좀 입고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행되는 경마보다는 시행되지 않은 경마, 남은 경마 일자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3주 경마가 좀 남아 있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월말 휴장이 있네 없네 말들이 좀 많으신데,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1월 달까지, 그리고 2월의 구정 연휴까지는 휴장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은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교, 정상적인 경마 시행 자체가 확정이 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12월 경마가 4주 경마로 그대로 가는 거고, 1월 경마 역시도 4주 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만큼 뭐 특별하게 변수는 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의 변수는 역시 아무래도 주로의 변수가 좀 있겠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오늘 눈까지 예보되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공략 포인트를 좀 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월초 경마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출마 두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거의 모든 레이스가 톨게이트를 차고 나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 조교 두수가 많이 빠지면서 좀 이번 주는 2주차 경마지만 출마 수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출마 수가 좀 있어요. 뭐 지난주처럼 빡빡하게 추천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출마 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출마 수가 많다고 해서 배당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적다고 해서 안정권으로 가지 않습니다. 축주 마필들에 대한 전력 평가 속에 배당이 나오는 거지, 결코 출마 드수에 의한 배당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의 2주차 경마입니다. 12월 13일 토경마. 이번 주는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대상 경주인 그랑프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할게요. 자, 12월의 13일 토경마 2주차 경마.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경마에 임함에 앞서 머릿속은 차가워져야 돼요. 왼쪽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들어가는 12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12월 13일 토경마.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바로 그것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13일 토경마 1경주 바로 시작할게요. 자,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 경마는요,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마가 또 너무 쉽게 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이번 주 경마는 좀 다른 경마라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붙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개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인기마선이 보이는 경주입니다. 일단 출주마에서 가장 주목되는 마필은 3번마 굿모닝 피전이에요. 자, 이제 3전을 치른 2세 마필입니다. 사실 데뷔전에서는 별 특징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2전째로 들어왔던 직직전 경주에서부터 조교 변화가 왔던 마필, 10월부터 조교 변화가 왔던 마필이고요. 그 조교 변화가 10월 달에는 특징을 보이지 못했다가 11월 레이스부터 실점 변화가 오면서 차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마필이 3번마 굿모닝 피전. 자, 그런 겁니다. 과연 직전 경주 굿모닝 피전이 최선을 다 뽑아냈느냐? 그게 좀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뽑아내느냐, 요게 좀 필요한데, 일단 직전 경주 굿모닝 피전의 발주부터 결승 통과 시까지 전체 레이스의 과정을 봤을 때는 자신 있게 타진 않았다.
약간 대본 느낌도 없지 않았고 자신있게 타지 못했다. 요거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을 위협했던 경주력이 눈으로 확인됐던 마필. 자,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그대로 기승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 조교는 직전과는 다르게 좀 자신있게 조교를 하더라고요. 자신있게 조교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전에서도 자신있게 타겠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이번 제 1경주 3번마 굿모닝 피전 단순히 직전 경주의 3착이 어부지리성 3착이 아니라 10월부터 왔던 조교의 변화가 직전에 숙전 변화가 왔던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강하게 이번에 좀 놓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경마 1경주 바로 3번마 굿모닝 피전은 이번에는 자신있게 조교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경주예요. 토요경마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 2경주인데 이게 지금 2세마들하고 3세마들 그리고 기존의 마필들 한데 좀 복잡하게 좀 꼬여있는 상태에서 1300m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1200m로 시행되면은 레이스가 좀 쉽게 갈 수가 있겠는데 1300m로 시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함이 있는 게 6번마 진명불패가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요게 데뷔전이었던 그 8월 레이스에서 주행 거북기가 나오면서 재검을 받았고 복귀전이었던 10월 레이스에서 오경환 기수가 약간의 좀 뇌삭기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정된 상태를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또 기승했던 마필. 자, 이게 재검 받으면서 재검 기승을 세영이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도 역시 세영이가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세영 기수는 지금 5번마 레츠고런에 기승하고 있고 6번마 진명불패는 지금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쿠야스 기수는 진명불패에 기승하고 있는 이쿠야스 기수는 외곽 게이트에 기승하고 있는 10번마 빈체로케이의 점당 기수이고 직접 조교까지 담당했는데 오히려 이쿠야스 기수는 6번마 진명불패에 기승하고 있고 진명불패를 조교했던 문세영 기수는 5번마 레츠고런에 기승하고 있고 정작 10번마 빈체로케이는 김철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상당히 좀 복잡함이 보이는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이 이번 경주의 진카드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5조에서 덧센 챔프하고 8번마 정상대우가 출주하고 있는데 이 8번마 정상대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제가 굉장히 좀 세게 봤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세게 봤다가 현장에서 천망을 굉장히 노림수를 가지고 승부를 받고 정상대우에 때렸고 이스트키를 안고 가면서 적중은 나왔지만 크게 메리트를 선정할 수 없었던 그 마필이었는데 일단 8번마 정상대우 같은 경우는 직전 레이스 현장 상태가 그냥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보였던 전개와는 조금 다른 전개를 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 복귀만을 보면 이번 경주 세게 보는 마필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1300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떡대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늘면서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어요. 단거리를 뛰면서 확인된 전력을 갖고 중장거리를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아직까지 단거리에서 뭔가 좀 세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중거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동일 출주로 해서 이 마필을 이겼던 덧센 챔프도 이번에 말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마 덧센 챔프, 6번마 진명불패, 8번마 정상대우, 10번마 빈체로케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구나 5번마 레츠고런까지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상태에서 억지로 쥐어짜는 그 막권 조합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레이스에서 역발상을 좀 가져가자.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나오는 마필들보다는 조금 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오히려 조건상으로 봤을 때 좀 조심해줘야 되는 마필. 바로 2번마 스텔스킹. 자, 이 마필이 박병윤이가 기승했던 10월 레이스에서 내사가 좀 심해서 내사 재검을 받고 1200m 레이스에서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거든요. 근데 당시의 레이스를 보면은 내삭기가 조금이나마 교정이 됐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천후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뭐 뒷선, 뭐 따라오든 뭐 이런 전개 자체가 굉장히 좀 그 타이트한 마필이라 오히려 내측 게이트에서의 전개라면은 내측에서 좀 강하게 몰면서 붙여놓고 때리면은 굉장한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 이 4번마 덧센 챔프 같은 경우도 걸음발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지난 경주 15km가 불면서 좀 무겁다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채찍의 반응에는 힘이 붙은 모습 속에서 반응이 좀 빨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곽 쪽에 나가는 마필들, 특히나 10번마 빈초로 K와 5번마 웨치거런이 이 추위권의 전개 마필들이 있는데 이 조교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실 취마 조교에서 마무리 강하게 풀어내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그림 자체는 세게 보지 않는데, 웨치거런은 너무 많이 속았고 빈체로 K는 좋기는 한데 과연 1300에서 외곽, 더구나 조교가 좀 애매함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치권의 2번마 스텔스킹의 전개, 4번마 덧센 챔프의 상승 요인, 요거를 가지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일단 이 레이스는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에 대한 마필 컨디션, 특히나 이제 제가 봐서는 이거 배당판 흐름이 좀 말해질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쪽에 좀 힘이 실릴 것인가. 이 배당판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번 이제 이경주 같은 경우는 이게 섣부르게 이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의 마필의 컨디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배당판의 흐름까지 보고 정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복귀 내용이라든가 어떤 조교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거리에 대한 특성이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승하는 기수들이 말을 바꿔 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좀 많은 고민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심에 오히려 2번마 스테스킹이라든가 4번마 덧센 챔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갈고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가 되겠고요. 12마리의 출전입니다. 일단 가장 주목만은 6번마 오션블루가 되겠죠. 데뷔전에서 사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세게 인정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능력검사 때 김혜성 기수가 조교를 한 상태에서 약간 좀 마필의 주행이 깨끗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좀 꼬장기도 좀 있었고 지켜보자는 주의였는데 데뷔전에서 능력을 바로 나오면서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 6번마 오션블루. 일단은 호흡을 맞췄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이 아닌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의 데뷔전을 딱 보면서 느낀 점은 이름값을 하는구나. 이게 부마가 포리스트 캠프고 모마가 블루다이어예요. 이 블루다이어라고 하면 옛날 26조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았던 외산 마필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시안마로 들어오면서 마필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블루다이어가 배출했던 마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르누보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안마로 돌아간 마필입니다. 이제 부상 때문에.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당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대상 경주까지 출주했던 아르누보. 총 5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3승의 전적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아르누보가 첫 번째 데뷔 마필이었고, 두 번째 마필이 천하블루라고, 요것도 이제 18조에 위탁되어 있었던 마필이고, 오션블루까지 따지면 이제 총 3마필이 지금 18조에 위탁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6번마 오션블루가 아르누보 못지않은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6번마 오션블루가 최고 인기마겠지만, 최고 인기마 이름값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오히려, 데뷔 전에 자신있게 조교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신있게 조교하고 나오는 마필이 6번마 오션블루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마필들, 그러니까 올라서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마필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저는 6번마 오션블루가 인기도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션블루 놓고 하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예요. 오복조를 돌리면은 구멍수가 10구멍입니다. 그러면 12마리를 돌리면은
몇 구멍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 팍팍팍 돌아가시죠? 12마리를 다 복제로 돌리면은 73구멍입니다. 12마리를 풀로 돌리면은 73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12마리를 전부 막고는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73구멍이에요. 73구멍이 나오는 레이스에서 72구멍을 지우고 딱 한 방의 막권을 내가 배팅할 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배팅할 수 있겠어요? 이 레이스는 기존의 마필들과 신의 기대주들이 출주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전기도 보이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인데 73구멍 중에서 72구멍을 지우고 딱 한 방의 막권을 선택할 수 있다. 장석이 네가 정말 아무런 막권의 조합이 없이 딱 한 구멍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삼복을 엮던 뭐 쌍을 엮던 복을 엮던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난 적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께서는 이거 한번 함께 하죠. 해서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73구멍 중에 72구멍을 지워놓고 딱 한 구멍의 막권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4경주를 12마리의 출주 10마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딱 한 방, 2마리에 대한 막권 조합, 딱 한 방의 막권 조합. 배당이 어찌 형성이 되던 간에 네가 자신 있게 한 방을 줄 수 있으면 나는 배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한번 붙어보죠. 한 구멍이잖아요. 딱 한 구멍이잖아요. 요거 딱 한 구멍으로 장석이 첫 번째 노림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갈게요. 1300m 군산 5군데 있습니다. 11마리의 출주예요. 9번마 스피드 제왕은 그 이전의 경주죠. 10월 레이스를 통해서 제가 독한복귀에서 이건 대본계 맞다. 무조건 대본거다. 해서 직전 경주 대본 마필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금주 기술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스피드 제왕이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경주력은 직전 경주 그 이전의 경주에서 대본계 맞구나 이걸 확인시켰던 마필이고 이번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MJ 포스라고 국내산 2군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5군마가 이 정도 급의 조교시 완성을 보여? 이거는 굉장히 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청해마들은 조교 때 뛰는 거하고 실전 뛰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해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9번마 스피드 제왕은 청해마인데도 세게 보여요. 특히나 제가 전체 마방 중에서 청해마들의 특성을 가장 잘 끄집어내는 마방이 어떤 마방인가라고 봤더니 10조 직구석들이 굉장히 잘 끄집어내요. 해서 이번에 9번마 스피드 제왕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세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9번마 스피드 제왕은 또 한 번의 성장이 왔다 해서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자, 저는요, 이 전반부 전체 레이스 중에서 이게 딱 중반부 넘어가는 시점의 레이스거든요. 이번 제 6경주가 가장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 6경주 단거리 1200m 경주이고 11마리의 마필이 출주하고 아마도 일단 기본 배당 자체가요. 이거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끼리 맞고 뚫리는 자체가 5배 이상 되는 그 막권의 조합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인기도 약간 밀리는 상태에서 약간 배당마죠. 배당마를 확신을 갖고 배팅할 수 있으면 이건 때리는 막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번 주 6경주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해서 이번 주 6경주를 장석은 두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인 4경주가 12마리에 출주해서 10마리를 지워놓고 딱 2마리 한 방에 막권을 조합하고 들어간다면은 이번 이제 6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도 면에서 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을 먹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경주인 만큼 노림수를 좀 세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6경주를 금일경마의 두 번째 노림수의 배팅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예요. 8두에 출마합니다. 5번마 정상청룡. 요거 제가 독감복기를 통해서 유시크릿 삭스 뭐 이런 마필들, 그 당시 입상마들보다 저는 정상청룡이 더 세게 봤다, 이거는 데뷔전에서 덜 간 게 맞다, 이렇게 봤던 마필이 바로 정상청룡. 능력검사 때 완성, 조교 때 그런 타이트함, 특히나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요, 이 정상청룡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은 저는 그냥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상에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온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불안한 거는 경험이 없어서 이게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뚜껑을 좀 까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번에 2전째 들어옵니다. 5번마 정상청룡은 복귀 끝난 마필입니다. 자신 있다, 조교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5번마 정상청룡은 놓고하는 마필이 맞다, 세게 봐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산 4군 경주입니다. 13마리의 경주고요. 제가 오늘 진행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전반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경마는 너무 틀어버리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오늘 출주하는 마필들, 이번 주 출주하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좀 복귀가 끝나거나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이스를 어렵게 풀기보다는 뭐 좀 복잡하고 뭐 이런 경주에서는 좀 어렵게 가는 게 맞죠. 자, 근데 쉽게 갈 경주까지 어렵게 가버리면 이번 주는 굉장히 복잡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13마리 출주고요. 얼추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많죠. 일단 앞선 마필들이 그 3번마 드림파크, 4번마 진명신화, 5번마 더블럭키, 6번마 로이카, 뭐 9번마 머지스틱도 앞에 가는 마필이고, 앞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근데 진명신화 같은 경우는 9월달 레이스에서 우승 거뒀을 때 제가 복귀를 통해서 너무 쉽게 갔다 해서 요거는 승군 이후에 좀 고생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직전 11월 경주에서 허무적 됐고, 더블럭키 같은 경우도 복귀전에서 입상을 거두기는 했지만 1000m 레이스를 치르고 나서 1300에 나왔다는 점, 앞선 전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32조의 승부 스타일상 한번 누를 공산도 없지 않아 있는 마필이고, 대대장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비카스토마가 붙어서 재밌게 먹었던 마필인데 중요한 건 이거 58이에요. 4군에서 58은요 1군에 60다는 거 똑같습니다. 과연 대대장이 그 정도의 진짜 센 능력 마냥, 물론 마필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다굿이 들어왔다가 직전 경주 때린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조금 애매함이 남아있고, 머제스틱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쉽게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거는 정점이 오기는 왔는데 이게 완전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꼭대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애매함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좀 풀 수가 있거든요. 11번마 희망탄력이 연승을 거두고 나서 문세영 기수가 2번을 범현이가 1번 기승했었고 수영이가 1번 기승했는데, 범현이가 기승했을 때 1200m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는데 섰단 말입니다. 섰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경주예요. 그 다음 레이스에서 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이건 의도적으로 흙을 맞으면서 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단순히 흙을 맞은 상태에서 선입을 탔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면은 앞에서 튀어나왔다가 제어를 하고
후미권을 밀렸다가 3, 4코너를 돌면서 마피를 외곽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바깥으로 빼서 내려온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 나온 상태에서 빼서 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취임마들이 보여주는 전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근간에 들어서 처음으로 흙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래 마피를 바깥으로 뺀다고 해서 걸음이 나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한 두세 번 걸치고 난 다음에 각질이 완전히 바뀌는 게 정상인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번 경주 감량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4번, 5번, 6번, 3번들이 강하냐?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선의권 전개를 해줘야 되는 마필 대대장 58, 머제스틱, 야 애매하면 지금 연투마예요. 연투마. 4연투마 이게 언제든지 오늘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51km의 희망 탄력이라면 물론 마지막에 감량이라고 해서 뭐 화살처럼 이런 건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150m 구간에서 힘싸움이 들어갔을 때 한 번 흙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동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를 굉장히 세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경주 출전하는 13마리 중에서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마필. 일단은 13마리 출전수가 많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취입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앞에 가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취입, 선입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희망탄력입니다. 막말로에게서 앞에 가는 마필들하고 힘싸움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부당 중량의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희망탄력이 이번 경주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경주 자 여러 가지의 그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변화가 이번에 감량을 주면서 기대치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 11번마 희망탄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경주입니다. 요 레이스는 놓고 하는 마필이 있죠. 대가리가 있는 경주입니다. 3번마 킹스케일. 요거는 데뷔전에서 강서가 우승을 걷어놓고 그 다음 경주에서 1300m 외곽 3착을 됐을 때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이만은 딱 그 순간에 이거는 능력 말하는 게 확인됐던 마필이에요. 자, 보세요. 데뷔전에서 1200m를 선행으로 끌어서 입상을 시키고 나서 1300의 외곽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레이스가 느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빨랐다. 그 하이페이스를 따라간 상태에서 어찌 됐든 간에 3차까지 왔다. 흙을 처음 맞아본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전천후면서도 부드럽다는 얘기가 확인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우 1000m 나와서 빅세븐이 이끌었던 하이클래스를 따라가면서 버텼고 그 다음 경주에서 벌칸과의 마지막까지 힘싸움을 이겨내면서 목차를 이겼다. 이거는 떡대에 어울리지 않는 근성까지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 3번마 킹스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킹스케일 이 마필이 데뷔전부터 올라오면서 보여줬던 그 능력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치를 갖게 한다. 이 마필이 지금 브레스컵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0조에서 굉장히 장기 플랜을 갖고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국내산 마필들 중에서 2세마 중에서 브레스컵에 못 나왔지만 앞으로의 기대치를 세게 보는 마필 중에 하나가 킹스케일 그리고 벌칸 이런 마필들이 내년에 좀 기대되는 마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킹스케일 같은 경우는 내년이 진짜 많이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주에서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마필입니다. 킹스케일 세게 보는 마필이 맞습니다. 놓고 하는 마필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굿스카우트, 오썸 드래곤, 육해통케 이런 마필들이 팔려나가는데 요거는 후차권이 의외로 쉬운 경주예요. 어렵게 보는 경주가 아닙니다. 걷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막권의 조합수를 복잡하게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욕심이 좀 나는데요. 대가리 놓고 의외로 재밌게 잡겠는데요. 이번 제 9경주 3번마 킹스케일은 세게 봐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3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세 번째 승부처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후다를 까고 들어갈게요. 아마 윈스골드, 깨떠리듬, 요게 이제 대길이고, 폴라이트가 아마 준대길이만권 정도로 팔릴 겁니다. 제가 이 레이스에서 여러분들께 세게 말씀드리는 마필은 12번마 담양미소입니다. 신대전 기수가 2011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 이상의 그 3년이죠. 2011, 2012, 2013, 2014까지. 이 4년 동안 거뒀던 입상이 혹시 기억 못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그 대강 보니까 4년 동안 신대전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들이 200대도 넘더라고요. 200두가 조금 넘어요. 200두면은 결코 적지 않은 기승 횟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상이 2착 1회. 그러니까 승률은 0이에요. 우승마가 없으니까. 2착 1회. 복승률을 따지면 200회에서 2착 1회면은요. 복승률을 따지면은 창피해서 말을 못하죠. 0.5%거든요. 0.5%. 1%도 안 되는 복승률을 갖고 있는 게 신대전 기수. 저는 신대전 기수가 최근에 그 기승하는 마패들의 기승을 쭉 봤어요. 보면서 추천 한 번도 안 드렸죠. 제가 금년에 신대전 기수 추천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9월 달부터 계속 봤거든요. 근데 왜 봤냐 하면은 조교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겁을 먹고 탔거든요, 말을. 근데 9월, 10월, 11월 뭐 많은 마필들은 타지 않았죠. 근데 한 마리 한 마리 기승을 다 꼼꼼히 훑어봤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금년 가기 전에 하나 나오겠는데? 과연 어떤 말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담양미소를 원준이가 조교를 하길래 이게 원래 지난번에 이제 태종이가 기승을 했을 때 마무리 조교를 대전이가 했었거든요. 저는 원준이냐 대준이냐 원준이냐 대전이냐를 고민을 좀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원준이가 조교를 하길래 원준이가 타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내심 속으로는요. 대전이가 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결과 뭐 입상 그 율을 떠나서 과정을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 저는 원준이보다 오히려 대전이가 조교장의 열심히 그리고 어떤 기승 자체에 대한 안정감이 조금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찐개찐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대전이가 조금 더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 식경주를 정석은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고요. 미리 후다를 깝니다. 저는 요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던 뭐 마필도 마필이지만 기수를 봤기 때문에 현장의 담양미소가 최악의 그 컨디션만 아니면은 전 놓고 합니다. 바로 12번마 담양미소를 놓고 저는 승부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식경주 바로 12번마 담양미소. 담양미소를 배팅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이를 배팅하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를 정석은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1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식경주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메인입니다. 요게 이제 네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 승부입니다. 저는 이거 추만표가 딱 떠오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걸렸어. 걸렸어. 너는 걸렸어. 제대로 걸렸어. 이스트글로리, 천저, 외곽에 뭐 슈퍼서린, 뭐 인기마가 좀 있어요. 이거요. 맘먹고 제가 때릴 겁니다. 배당 좀 세게 보고 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마음 먹고 오세요. 지난주에 제가 일요역마에서 그 김옥성이 놓고 메인 승부 갔다가 아주 개망신 그런 개망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쪽팔려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었던 경주가 바로 지난주 일요역마의
옥성이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골든3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제 11경주에서 장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맘먹고 한번 자신있게 배팅 한번 하고 싶네요. 이번 제 11경주 배당 좀 세게 보고 갑니다. 메인 승부로 자신있게 한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마무리합니다. 1400m 국내산 3군 경주입니다. 2번마 해제여제. 아우, 요거 7월달이죠. 7월 27일. 저에게는 이 마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게 4월 말이거든요. 제가 1월, 2월, 3월, 4월까지 정말 미친 듯이 적중을 끌어냈다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 쉬고 흐름이 끊기면서 5월, 6월, 7월 엄청 헤맸어요. 근데 거기에 분위기 반전을 딱 줬던 마필이 바로 해제여제. 우승 이야기 24.9배당. 요게 장석에게는 분위기를 확 바꿔줬던 경주였습니다. 요때부터 다시 제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여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좀 있었던 마필이죠. 직전에 제가 그 제일 잘 나가를 또 한 번 대가리 놓고 들어갔을 때 사실은 파워시티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해제여제 때렸어요. 근데 전체 레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쌩 오바를 하고 졌거든요. 물론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어요. 하지만 힘 자체가 붙는 게 달라요. 더구나 이번 경주가 다수의 추위권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여제에게는 그야말로 완빵! 그레이스가 걸렸다. 해서 저는 이번 제 12경주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를 줬던 바로 그 마필 해제여제를 아주 강하게 이거는 그야말로 편성이 만들어준 마필이다. 만들어 놓은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2경주 2번마 해제여제를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배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준비한 토경마 전체 레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독하게 준비했어요. 이번 주 날씨가 좀 춥다고 또 합니다. 편하게 오세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편하게 오세요. 제가 뭔 짓을 하든 간에 한따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경마이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석과 함께하는 경마이기 때문에 크게 꿈을 꿀 수가 있는 경마입니다. 12월에 2주차 토경마일인 13일 토경마 건강한 모습으로 일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